자, 여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, 그 역사를 우리가 그 문자를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 쭉 해명을 해 볼 생각입니다. 여기 그림에 보면은 풍자의 변화라 이런 그 그림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그 풍자가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 하는 것을 그린 건데, 풍자를 보면은 이게 문자의 이름이 풍이 문자예요. 그런데 이 풍이 문자가 상나라 때는 갑골에다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갑골 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주나라 때는 그 청동기에 새겼다고 그래서 금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는 풍이 문자가 갑골에 새겨지면은 갑골문이라고 말하고, 금문에 새겨지면은 금문이라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는데, 갑골문과 금문을 얘기하면서 이 문자가 풍이 문자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풍이 문자가 갑골문과 금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그래요. 근데 그러면은 풍이 문자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,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풍이 문자는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인 천재와 항영 두 분이 혼인을 해서 세우게 된 나라 한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문자가 바로 풍이 문자입니다. 그래서 풍이 문자가 한국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풍이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, 그 풍이 문자가 고려시대에 와서는 또 종이에다 씁니다. 그러니까 한지에다가 풍이 문자를 썼어요. 근데 어떤 걸 썼냐면은 천부경이라는 걸 썼어요. 그러니까 천부경이 풍이 문자로 써졌는데 그것을 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종이 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또는 지 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풍이 문자가 처음에 갑골에 새겨졌다가 또 청동에 새겨졌다가 한참 후대에 와서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는 종이에 또 써지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고 그 고려 시대의 종이에 쓴 풍이 문자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국 시대에 있던 그 풍이 문자로 그 시대에 썼던 경문인 천부경을 기록했다. 그래가지고 이 기록이 고려 시대에 와서 종이가 발명되면서 종이에 써졌다,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은 한국 시대에 이미 풍이 문자가 상당히 많이 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컴퓨터 시대거든요. 근데 우리는 또 이 풍이 문자로 써진 천부경을 우리가 그 스캔을 하든가 또는 그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출력을 하면 우리가 이 문자를 컴퓨터 문자 혹은
전자 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 풍이 문자가 지금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. 각골로도 나타나고 금문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종이로도 나타나고 또 컴퓨터로도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네 가지 그 도구에 의해서 풍이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풍이 문자라는 문자를 우리가 각골문이니 금문이니 하고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풍이 문자를 이제부터는 그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 속에서 그 시대에 썼던 우리가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이족이라는 게 나오고 번조선 문자라는 문자가 나와요. 근데 조이족이라는 것은 보면은 풍자를 이렇게 새 모양으로 썼어요. 그러니까 여기 상나라 문자다 하고 새 모양으로 쓰고 또 상나라 문자다 하고 새 모양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나라 문자다 하고 이 부수 쪽에 있는 문자는 새 모양의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부수 외 문자로 쓴 문자는 여기다가 형이라는 문자하고 충이라는 문자를 합해서 써놨어요. 그러니까 형자가 하나 있고 충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벌레 충자가 되는 거예요. 이 셋이. 자, 이렇게 풍이 문자가 조이문에서 그러니까 조이족에서 나왔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그 문자의 형태가 바로 세조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상나라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는 각골이니까 상나라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난 상나라 문자로 보지 않거든요. 이거는 그 본조선의 금문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기록이 됐거나 또는 왜곡해서 기록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본조선의 문자를 하나 찾아내고 또 그 다음에 상나라 문자를 하나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문자가 다 조이족에서 근거했다는 것이 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배달나라 시대의 문자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. 그건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배달나라 시대에는 아직 갑골에 쓰는 방법을 그때는 몰랐어요. 그 다음에 청동기에 쓰는 방법도 몰랐어요. 청동기가 배달나라 시대 말기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걸 몰랐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번조선 시대에 비로소 청동기에다가 이 풍이 문자를 써서 이것이 금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 이 문자들이 쭉 세월이 가면서 그 다음에는 진나라 시대에 진나라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에 한나라 문자가 됩니다. 또 여기 진나라 문자죠. 여기 9번이 진나라 문자예요. 그 다음에 10번이 한나라 문자고 자 그 다음에 해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본체 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본체 문자예요. 그 다음엔 간체 문자가 나옵니다. 이거는 오늘날 공산당이 쓰는 문자죠. 이게 중국 공산당이 쓰는 문자.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변경돼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역사하고 지금 관련되는 문자는 여기 보면은 상나라 문자라고 쓴 문자 1, 2, 그 다음에 주나라하고 관련되는 문자 3, 3개 문자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문자에 쭉 보면은 진나라에 와서 요 사자가 나옵니다. 이 풍자 안에 사자가 들어갔어요. 이 사자
문자는 풍이족이 맨 먼저 만든 문자가 사자예요. 뱀사자. 그러니까는 풍이족의 문자 뱀사자가 여기 진나라 문자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또 뱀사자가 한나라 문자에도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풍이족의 문자가 진나라 문자와 한나라 문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문어처럼 생긴 이 세 개의 문자는 이것이 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충자, 그러니까 벌레가 세 마리 모인 충자하고 같죠 이게.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벌레가 하나 있는 충자예요.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결국은 바람풍자의 고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림 뒤에 있는 것은 보면은 붓으로 되어 있는 문자는 이것이 세조자예요. 그 다음에 그 부수 외 문자로 기록된 이 문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로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열십자가 들어가서 이게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 이 풍자가 한국 시대에는 키워드가 되는 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문자가 풍이족을 의미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